이번에 시각을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십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곧장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협상 앞두고 정말 이제 코앞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응은 너무 예측이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을 주실까요? 미중 협상에 대해서 이제 시장 반응이 다 달라요. 어저께 나온 거는 휴전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게 휴전이 뭐지 하고 내용을 쭉 봤더니 그 휴전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3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없다. 이 정도거든요. 그럼 기존에 관세를 부과한 건 진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관세 부과한 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골병 들었는데 골병은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대형 호재로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협상을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가야 될 상황일 확률이 높아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봐야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커버링할 건지, 미국은 적절하게 받아서 시장의 안도를 줄 건지 이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극적 타협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무역 협상을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내년까지 끌고 가서 그 사이에 어떤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그 상황에서 재선을 도모하는 이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협상이 결렬되면서 금리 인하를 쪽으로 가는지 이런 쪽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넘기면서 내년도에 극적 타결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다든가 이런 식의 방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 협상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직접생산권이기 때문에 이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막말로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서는 내 사업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국의 어떤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또 국익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이 더 상승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 중요한 라인에서 저항을 맞았고요. 5거래일 연속 일단 하락입니다. 물론 깊은 하락은 없었어요. 아마도 여전히 시장은 관망 모드, 결과 보고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이 과거 사례로 보면 물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항상 분석할 때 보면 시간에서 S&P랑 나스닥 미니 선물이 급등을 했다가요. 본장에 가서 빠져버리면 일반적으로 그건 다 함정이거든요. 뭐냐면 갈 것처럼 시장 끌어올리고 막상 가면 안 가는 상황. 그 얘기는 물량을 털어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시간외에서 급락을 했다가요. 본장에서 올라오는 게 몇 번 보이면 이거는 반등 시그널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벌써 미국 그 S&P 선물 나스닥 미니를 보면 시간외에서는 많이 올랐다가 시간 본장에 가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적거립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기 전에요. 어느 정도 소스는 시장에 흘러나오죠. 100%는 아니더라도 기본적 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써 시장에 유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여기 제가 지난번에 선 그어놓은 건 못 넘어갔죠. 제가 이 기술적으로 이거는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다라고 한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좀 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깨져야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일단은 못 깼죠. 그런 음봉이 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도지. 이 십자도지 의미가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일단 전환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준 거고요. 이평선상으로는 5일선의 저항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의 변환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죠. 결론적으로 이 차트의 모습을 보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올린 건 사실이나 메인 포인트는 금리 인하에서 0.5bp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건 새로운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가 무역 협상에 대한 재료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로 올린 거에 대한 거는 실망 매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버틴 것도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얘기가 좀 좋은 쪽으로 좀 나오는 것들이 생기니까 버틴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지나면 7월장이고요. 7월은 정말 의미가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맞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저께 코스피는 2130 넘었죠. 근데 코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희비가 엇갈린 거는 이제 종목에서 차이가 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몰려가면서 끌어올린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문제가 발생했죠. 특히 HLB 같은 경우 하한가 들어가고 그 종목 들어가 다른 종목 다 따라갔죠.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은 제가 이제 종목을 잘 말씀 안 드려서 왜 이제 시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지난번 인보사 사태 터졌을 때 아마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분들은 아마도 바이오 기업에서 많이 물량을 털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HLB보다 코오롱아 어느 기업이 더 큽니까? 큰 기업도 그런 모양인데 작은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은 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의 막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나와버렸기 때문에 악재로 둔갑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 시가총액을 많이 잡고 있어요. 상위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여기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일목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으면 후행 스팬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평선으로는 이렇게 와요. 근데 일목으로는 이탈을 했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추세 연장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저께 윗골이 맞은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내려갈 확률이 높죠. 오늘 내려간다면 이 추세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피곤하거나 횡보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정도는 해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너무 정확하죠. 이 주봉 선 하나 쭉 그어놨는데 1, 2, 3 쭉 이격 벌려서 네 번째 또 맞고 여기서 다섯 번째 갈만한 자리에서 악재 터져서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밀린 자리가 좀 아주 민감한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문을 돌파해서 실패해서 다시 우문을 돌파하는데 우문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하방 압력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게 시장 투자가들은 부담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